네, 안녕하세요. 원래초등학교 방과후 독서는술 수업 수강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68번부터 100번까지 원래초등학교 독서는술 초등학생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마지막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선생님이랑 68번부터 100번까지 제 3강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68번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답은 백길 그리고 200리입니다. 어떤 비율, 길이, 무게 단위를 나타내는 낱말은 리입니다. 리. 리라는 낱말은요, 문장 안에서 스스로 뜻을 갖지 못하는 낱말이에요. 하지만 문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이 200, 이 200을 나타내주는 그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길은요, 이따가 선생님이 사이시옷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읽을 때 백길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될 때는 이 시옷을 아래에다 받침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옷 받침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따가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닷가 그리고 왠지 설레는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닷가 읽을 때 이렇게 된소리가 나죠. 바닷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옷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설레는 마음은요. 이 왠지라는 말은 앞서서 설명했듯이 왜인지가 줄어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왜인지 이렇게 줄여 쓰는 것 외에 모두 다 이렇게 왠지로 적어줍니다. 아래 선생님이 예문 적어놨죠? 웬일이니 웬일이야 이렇게 웬 적어주는 겁니다. 책을 볼 때 머리말을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책의 주제를 요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많은 친구들이 이 머리말을요, 머릿말로 읽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머리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인사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인산말이라고 니은 소리를 덧나게 해서 읽는데 아닙니다. 인사말이에요. 머리말, 인사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개수, 대가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수, 대가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되지만 이 낱말들은 사이시옷 규칙에 맞지 않는 그런 낱말들이기 때문에 시옷 받침이 없는 거예요. 자,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순댓국, 된소리 발음이죠. 잇몸,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서 발음이 됩니다. 백엔잎, 니은 덧나서 발음이 되고요. 나뭇잎, 역시 니은 덧나서 발음이 됩니다. 이 낱말들은 사이시옷 규칙에 맞는 낱말이기 때문에 시옷이 받침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이시옷 규칙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인쇄물로 친구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머리말.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부임하신 지 벌써 횟수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정답은 횟수입니다. 어떤 해의 수를 나타내는 낱말은 횟수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차례의 수를 나타내는 낱말은 횟수입니다. 위에 예문 보듯이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부임하신 지 벌써
횟수로 4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지난 걸 나타낼 때는요. 이 횟수를 사용합니다. 반면 안타를 친 횟수는 5번이다. 1번, 2번, 3번 그것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횟수로 적어줍니다. 72번 원인을 알 수 없는 방화 사건으로 결국 그 문화재는 재더미가 되었다. 잿더미가 됐다. 정답은 잿더미입니다. 잿더미 발음할 때 쌍디귿으로 잿더미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시옷이 받침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야 기대는 않다만 깨끗이 설거지해 두어라. 정답은 깨끗이입니다. 낱말의 마지막 글자가 분명하게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습니다. 따라서 깨끗이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뒤에 또 틈틈이가 나와요. 역시 틈틈이 이렇게 글자가 분명히 이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 이를 살려서 적어주는 겁니다. 아버지, 빨래한 베갯닛은 어디에 널어두셨어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랑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베갯닛, 그리고 이 널어는 이렇게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널어로 적어줘야 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널어로 적지 않고 당연히 널어로 바르게 적고요. 그리고 볕을 쬐거나 바람을 쐬기 위해서 펼쳐놓은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널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널다는 보기와 같이 널어, 널고, 널어서 이렇게 활용해 쓸 수 있습니다. 발음할 때는 당연히 널어서 리을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나뭇잎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역시 나뭇잎 그리고 이 괴로워 과거에는 와로 썼었어요. 하지만 맞춤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맞춤법 규정이 변화하면서 현재는 워로 바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종종 시를 쓰거나 할 때 아름다워, 한가로워 아니면 노래 가사말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올바른 맞춤법은 와가 아닙니다. 반드시 워로 적어줘야 돼요. 겨울 나무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파리를 버린다. 이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나무나 풀에 살아있는 잎을 의미하는 낱말의 올바른 표기는 피읍 받침이 들어간 이파리가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이파리입니다. 경고, 잿더리에 침 뱉지 마시오. 잿더리 그리고 마시오가 정답입니다. 문장이 끝날 때는요. 이렇게 시오, 니오 문장을 이어 적을 때는요. 시오, 니, 요를 씁니다. 아니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 이어질 때가 있죠. 이때는 요를 써줍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에서 말이 끝나죠. 그때는 오를 적어주는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마찬가지로 가십시오에서 말이 끝나기 때문에 이 오를 적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니요. 말이 이어질 때는 아니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오! 펜션이 이렇게 널따랗다니 대박인걸? 멋진걸? 정답은 널따랗다니 그리고 대박인 멋짐 이 둘 모두가 정답입니다. 이 대박은요. 대맛이라고 잘못 적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대박이라는 낱말은요. 본래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는 낱말이 되었다 보니까 맞춤법 개정 때 표준어로 인정하기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대박인, 멋진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글을 쓸 때는요, 대박이라는 말보다 순화시켜서 순화해서 근사하다 또는 멋지다 이렇게 써주는 게 올바른 우리말 구사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제발 그만 좀 닥달하세요. 안 그래도 당장 떠날 거예요. 닥달은 이렇게 쌍기역 받침을 적어주는 겁니다. 남을 단단히 윽박질러서 혼낼 때 쓰는 그 낱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보채거나 힘들게 할 때 그 쓰는 낱말은 닥달이에요. 이때는 쌍기역 받침을 받침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80번 어허 젊은이 자네가 뭘 모르는군. 보잘것없이 보여도 이 책이 자그마치 180년 된 책이라네. 정답 잘 골랐나요? 보잘것없이 그리고 자그마치.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음을 나타낼 때 쓰는 낱말은 보잘것없다입니다. 보잘것없다 낱말은요. 이 낱말 자체가 하나의 낱말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 그리고 띄고 없이 이렇게 적어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보잘것없이 낱말을 쓸 때는 이렇게 붙여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많이 또는 적지 않음을 의미하는 낱말의 올바른 필기는 자그만치가 아니라 자그마치입니다. 어제 테니스를 쳤더니 몸이 찌뿌듯한 걸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세게 부딪게 할 때 쓰는 낱말은 치다예요. 쳤다, 그리고 쳤고, 쳤어 등으로 변화해서 활용했습니다. 몸살이나 감기 따위로 몸이 조금 무겁고 거북한 상태, 몸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낱말은요.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둘 모두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하마터면 기차를 못 탈 뻔했지 뭐야. 정답은 하마터면이 정답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겨우겨우 벗어났을 때 쓰는 낱말의 올바른 표기는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 같이 하마터면이 아니라 하마터면입니다. 꼭 이렇게 터면으로 바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실수하기 일수, 일 좀 허투루 하지 말아라. 정답은 일수 그리고 허투루입니다. 드물지 않고 흔할 때, 흔하게 또는 의례 그러하게 할 때는 일수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일수로 적어줘야 돼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를 의미하는 낱말의 올바른 표기는 허투루가 아니라 허투루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용돈은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정답은 아니에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 되어요예요. 받침이 없는 낱말 뒤에는 원래 이렇게 예요로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박명수 예요. 기억나나요? 정준하 예요. 이렇게 적는데요. 하지만 우리말 맞춤법 규정에는요.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예요가 아니라 아니에요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 되자. 이 되자는 되어가 준말이에요. 줄어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요. 되어요로 잘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요로 적어줘야 돼요. 아직도 안 했다. 지금 제정신이니?
네. 이 안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아니 했다. 이 낱말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띄어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정신이라는 낱말은 아까 살펴봤던 보잘것없이 하나의 낱말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정신 이렇게 붙여 적어줘야 됩니다.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안, 겹받침 니은 히읗은요. 아니 하가 줄어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 받침을 적어줘야 되고요. 자기 본래의 바른 정신을 나타낼 때 쓰는 낱말은 방금 말했던 제정신. 하나의 낱말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띄어서 적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박명수예요. 받침이 없죠. 박명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요가 된 겁니다. 제 이름은 유재석이에요. 받침이 기역 받침이 있네요. 그래서 이 예요가 되지 않고 이 예요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받침이 없는 낱말 뒤에는 예요. 하지만 우리말 맞춤법 규정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아니, 에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에요로 적어줘야 됩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예요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받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에요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외삼촌께서 말씀하시건대 분명 보롱이는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그쵸? 외삼촌, 건대, 거야. 특히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맞춤법은요. 이렇게 삼촌, 그리고 건대, 꺼야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꺼야가 아니라 거야입니다. 생각건대 그리고 단안건대 등 어떤 건대가 들어가는 낱말은요. 무조건 건대로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것을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에는 개, 거, 걸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건대 그리고 생각하건대 이때는 건대로 적어주고요. 예외로 단언컨대는 이렇게 컨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를 늘렸을 때 단언하건대 이때는 당연히 이 건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세탁비는 제가 지불할게요. 여의 폐입니다. 그렇죠? 남에게 끼치는 신사나 괴로움,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일이나 해로운 현상을 의미하는 낱말,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신뢰가 돼서 미안합니다. 안 좋은 영향을 줘서 미안합니다. 부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때는 여의, 폐를 써줘야 됩니다. 웬일이니 우리 친구들 이 웬자가 왜 이 웬자인지 잘 알겠나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웬, 그 웬자를 쓰게 되면 왜인지 일이니 이렇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 예외이기 때문에 이 웬자를 써주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니 예쁘다 최근 들어와서 둘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하나 권장하는 것은요. 이 이쁜이보다는 예쁜이를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장면, 짜장면 역시 둘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깨끗이 해서 얘기했던 거 나오네요. 쉬는 시간 틈틈이 연습한 악기 연주만으로는 윤아는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 분명히 발음되는 낱말은 이렇게 이를 살려서 적습니다. 따뜻이 덮인 어묵탕 제맛을 냈습니다. 어떤 사물, 그러니까 물, 그런 것들의 온도를 느낄 때 쓰는 낱말의 올바른 표기는요, 이 덮이다입니다. 비읍 받침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마음이나 감정 등을 푸근하고 흐뭇하게 할 때도 이 덮이다를 씁니다. 비읍 받침이에요. 그리고 이 오뎅은요, 비표준어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어묵으로 바르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 좀 궁시렁거릴 수 없니? 시끄러워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많은 친구들이 궁시렁을 답으로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궁시렁이 아니고요. 구시렁입니다. 못마땅해서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꾸 말을 할 때 쓰는 낱말은요. 궁시렁거리다가 아니고 구시렁거리다입니다. 야, 너 함부로 그렇게 짓거리지 마.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소리 나는 대로 짓거리지가 아니라 짓걸이지가 정답입니다. 조금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것을 낮잡아 부를 때, 그러니까 빈정되거나 비아냥될 때, 이렇게 낮잡아 부를 때, 이때는 짓거리다로 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결국 유정이는 이유성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열심히로 발음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로 분명하게 발음되는 그 낱말이기 때문에 열심히를 적어주는 겁니다. 아, 참 별의별 게 다 속썩이네. 정답 잘 골랐나요? 별의 별이라고 한 친구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별의 별 잘 고른 것 같아요. 보통과 다른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은 별의 별이 아니고 별의 별입니다. 그리고 걱정이나 근심 등으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 때 쓰는 낱말은 썩이다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속을 많이 썩였어. 이 썩이다가 썩였어로 활용해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이 세균에 의해서 썩어가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낱말은 썩이다가 아니라 썩히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썩이다, 괴롭게 만드는 그 썩이다. 또 하나 세균에 의해서 썩어갈 때 이때는 썩히다, 썩이다와 썩히다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너 그 뒤치다꺼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돈을 보내? 뒤에서 일을 보살펴서 도와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그 뒤끝을 정리하는 일의 뜻을 가진 낱말은요, 뒤치다꺼리입니다. 선생님도 뒤치다꺼리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뒤치다꺼리,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됐죠. 우리 친구들도 뒤치다꺼리로 이렇게 바르게 적을 수 있길 바래요. 멀리 계신 고모님께 감사의 의미로 유자로 담근 술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1강이었죠. 술 또는 김장 그런 것을 담글 때는요. 이 담근을 쓴다고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어딘가 보내드릴 때는요. 이렇게 아이로 살려서 써줘야 됩니다. 악수를 건넨 그는 마음속에 존경을 담고 있었다. 어휘입니다. 건넨 그리고 마음속. 마음속은요. 이렇게 띄어 적지 않아요.
왜 띄어줬지 않을까요? 하나의 낱말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물건 등을요, 남에게 옮길 때, 남에게 말을 붙일 때 쓰는 낱말, 뭔가를 건넨다고 표현을 하죠. 그때는 반드시 어휘를 살려서 건네다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마음속은 마음, 속, 서로 떨어져 있는 낱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르게 붙여 적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0번 문제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내 말을 믿어줘. 정답 뭔가요? 그렇죠? 하려고입니다. 하려고, 가려고, 자려고 다 잘못된 표기입니다. 하려고 그리고 가려고, 자려고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자, 그럼 화면을 정지할게요. 네, 선생님과 함께 우리 주시경 선생님 그림책 독후 활동으로요. 초등학생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100개, 1강, 2강, 3강으로 나누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말 맞춤법은요. 계속해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복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강, 2강, 3강 긴 시간 수업을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학교에서 건강하게 웃는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초등학교 독서논술 방과 후 수업 수강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